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이번 주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댓글인데요. 예. 개인택시가 음주 정지되면 면허, 개인 면허 취소되나요?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전에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면허 취소가 아니고 정지 먹었을 때요. 네네. 정지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운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가중해요. 네네. 개인 택시는 음주로 인해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권이 취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음주 후에 개인 택시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음주 정지 수치만 나와도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물어보시는 예.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택시는 넘버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매매하는 거임. 근로자가 아닌데 무슨 근무 환경? 무식한 소리임 그랬습니다. 이 개인택시 면허는 넘버를 거래하는 건 사실 아니죠. 예, 그렇죠. 개인 택시 개념으로 보면은 넘버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 허가는 사항까지 다 넘어가서 네. 쉽게 말해서 1인 1사업자로 해서 본인이 택시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예. 저희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번호판 매매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예, 사실은 예. 사업 면허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아마 뒷부분 그 얘기는 이 사업자인데 근로자처럼 무슨 근무 환경을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개인이 일사업이니까 개인이 힘든 만큼 거기에 힘든 거에 대해서는 보수는 따르는 거잖아요. 네네. 이러는 만큼 달라진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자기가 끌고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지, 얼마를 벌지, 어디서 점심을 먹을지까지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이번 댓글은요. 택시 면허는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수단입니다. 양도 양수를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면허를 투기 직거리 하는 거라면 딴 데들 가세요. 다른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생계 수단입니다.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예. 네. 이거 투기 수단은 아니죠, 분명히. 개인 택시는 사서 팔고 사고해서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네네. 개인 택시를 사서 팔고 사고를 하는 거는 저희 같은 매매업자가 하는 얘기고, 이분들은 개인 택시를 사서 그걸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는 구조죠. 네. 예. 뭐 투기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투기 수단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개인 택시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전에는 그렇게 개인 택시가 그렇게 큰 폭을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명태 세대들이 1000만 명이 더 되다 보니까 제2의 직업으로 선호를 해서 개인 택시 가격이 많이 유지된 거지, 그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네네. 예. 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 과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한 요인이잖아요. 매매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 자격 요건 갖추는 사람이 개인 택시를 사서 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5년 정도가 지금 소요되거든요. 네네. 61세가 안 되면 무조건 5년을 보유하셔야 되고, 질병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이민 외에는 무조건 5년 보유 기간이 있어요. 예. 이번 댓글은 이렇습니다. 초반에 돈 버는 재미 느껴서 재미있다고 계속 일하면 몸 망가집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 200에서 250 받던 사람이 하루에 20만 원씩 벌어보니 하루 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쉬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계속 일하다 쓰러지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이런 댓글 다셨어요. 예. 이분 진짜 명언이네, 그죠? 예, 제가 지금 그 개인 택시 매매를 하지만은 공직에 계셨다 오신 분들, 특히 경찰관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그래요. 나는 연금 25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한 200만 원만 벌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일들을 제일 많이 하셔. 이분들이 한 달 평균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 거니? 600, 700은 기본이에요. 이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600만 원 벌었습니다. 7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사장님, 일정 금액을 이러는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건 직업이다. 일정 금액을 그렇게 계속 벌다 보면 몸이 힘들고 나중에는 무리가 가서 사고의 원인도 되고 병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러는 시기간을 조정해서 그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일정 맞습니다. 금액을 벌면은 그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시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네. 예.
하루에 20만 원이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돈 600만 욕심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600만 원 불러 못 받는 게 30일 일 못 해요. 네, 많이 그렇죠. 해야 20일에서 25일 일하는 거예요. 네, 예, 예. 20일에서 25일 정도 일해줘야 몸이 쉬어야 또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네. 이분 뭐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아무리 알아봐도 개인 택시만한 게 없던데 그랬는데 퇴직을 앞두고 뭐 프랜차이즈나 식당 이런 거 뭐 알아보셔도 결국은 택시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 댓글 구독자분 댓글이 그러잖아요. 돈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강력히 추천해달라 그러고 택시는 1억 5천 투자해도 원금이 손실이 없잖아요. 네. 개인 택시 남바값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일정 금액을 물고 있고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씩 있잖아요. 네. 자가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택시로 자가용 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싸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그 투자 금액 비례해서 본인만 건강 잘 챙기면은 정년도 자기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이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개인 택시는 다른 거와 달리 자기 혼자 고생하면 가족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사업 잘못해가지고 보증금, 권리금, 직금 들어가서 안 되면은 그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택시는 원금 보장된다는 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아는 분도 편의점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24시간 편의점 운영 체계로 가잖아요. 요즘은 알바비도 비싸서 알바 쓰기도 힘들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예, 그럴 예. 겁니다, 아마. 네, 이번 댓글은요. 개인 택시 가격이 오른 이유가 교육받고 면허 구입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댓글 다셨어요. 처음에는 교육을 받았을 때 3년 유예 기간을 줘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결정해서 왔잖아요. 네. 지금에는 교육을 받으면 1년에 소멸되기 때문에 1년 안에 와서 사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일단 크잖아. 그렇게 바로 만들어서 오는 분은 괜찮은데 그 금액을 바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년으로 받겠다 해서 개인 택시 남바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기여는 했겠죠. 그렇지만은 3년짜리가 1년으로 받겠다 해서 개인 택시 남바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별 영향은 없어요. 네. 예, 예. 그렇더라도 개인 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게요. 일단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을 때는 금액 마련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내가 자금 출처가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는 만 있으신 분만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해진 거죠. 네. 예, 예. 네. 그런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한번 받아놓으면 뭐 3년이고 5년이고 가야지 그거 1년 안에 못 샀다고 해서 다시 교육 받으라는 건 뭐 모순점이죠. 교육장을 늘려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확대시켜야지 이 기간을 줄였다는 거는 이건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예. 네. 이번 댓글은 또 부정적인 댓글인 것 같은데요. 개택 번호판은 계속 가격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택시 안 사시면 되는데 왜 이런 댓글 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를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개인 택시는 사가지고 개인이 1인 1사업자로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개인 택시 남바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사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시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본인에게 합당한 겁니다 생각하시면은 사가지고 일하는 게 낫지. 이분같이 사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밥 먹고 채울 수도 있는데 밥 왜 먹어요? 밥 먹지 말아야지. 밥 먹고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거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하세요? 지금이 고점은 아니고 지금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잖아요. 네네. 감소가 되면은 택시 대수가 많으면 시에서도 그 많은 택시를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연히 감차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예, 예. 감차도 뭐 지방에서 다 돈을 주고 다 감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개인 택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구청에 신고할 때 매매 금액을 기재를 해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인천이 1억 2,300에 거래된다면 실금액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서 구청에 똑같이 신고를 해요. 그 금액에 신고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금액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100% 인정은 못해도 거의 근사치까지 인정을 해서 감차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네. 지방소도시도 그래요. 지방소도시도 택시 대수는 많은데 인구가 계속 줄어서 택시 대수 비례해서 수익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차를 하잖아요. 네. 감차하면은 일률적으로 어느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된 금액 대비해서 그 거의 90% 이상을 줘요. 네. 예. 상당한 보상을 하고 감찰을 시키는 거니까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 댓글은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개인 택시 절대로 팔지 마세요. 팔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중에 금값 됩니다. 팔자마자 그 돈으로 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 금값 되는 거는 뭐 차치하고 예. 팔고 나서 할 게 없어요.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개인 택시를 팔고 다시 2달, 3달 안에 다시 와서 사시는 분이 우리가 10대를 팔았다고 했을 때 1명이나 2명은 다시 되돌아와요. 네. 그래도 내가 개인 택시를 팔고 쉬어보니까는 진짜 일 없이 쉰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갖고 나이대가 좀 그래도 많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개인 택시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 확률이 좀 있어요. 네. 예. 사실 그 번호판 판 가격으로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노후를 윤택하게 보내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도 개인 택시라도 하면은 그래도 일정 금액은 벌어도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문제는 개인 택시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 다음은 이렇습니다. 떨어질 듯 크크크크 백퍼임 경기 침체 극심 65세부터 운전검사 빡시게 하길 사고 못 치게. 아마 이분은 자격 유지검사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자격 유지검사 한다 그래서 탈락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격 유지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이 개인 택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 택시뿐만 아니고 버스나 택시나 다 똑같아요. 영업용 차량은 화물 차량도 만 65세는 3년에 한 번, 만 65세가 넘어서 70세가 접어들면 1년에 한 번씩인데 네. 65세 이상 노령자만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사고 나는 확률은 일반 자가용들이 더 많은데 사고 났다 하면 나이부터 따지더라고. 나이부터 따져갖고 고령자, 택시에는 고령자가 사고 냈다 그러는데 고령자라고 해서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특정적으로 찝어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건 아니고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조심을 하는 거죠. 네. 예. 대표님,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이 나이를 가지고 자꾸 들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85살은 어르신이 와가지고 다시 새 차로 바꿔가면서 5년 더 해서 90세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 댓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하는 거 아니냐. 네. 젊은 세들한테 물려주지 않는. 이분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이로 자꾸 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나이로 재단할 게 아니고 인지 능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